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이슈 들여다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취임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절반이 지났고 절반이 남은 이 시점에서 김경수 도정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본주제 들어가기 전 간단한 이슈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임 2년을 앞두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 경남 의원들과 조찬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 통합당 경남 의원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모양새가 좀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도내 국회의원 수가 총 16분이 계시는데 그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12분, 네.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분, 3분. 무소속이 1분이고 네. 이 무소속 1분도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 소속에 가깝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참석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분만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도지사께서 이 16분이 다 계신 자리에서 당선 축하 인사도 좀 드리고, 그다음 우리 경남도 내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또 이 현안을 풀기 위해서 좀 협조도 구했으면 굉장히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근데 네. 딱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분만 딱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이제 미통당 소속 의원, 통합당 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 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도지사께서 이 미래통합당 소속의 의원들을 초대 안 한 것은 아닌 거고요. 초대는 분명히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간담회를 개최하는 그 과정에서 조율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이 김경수 지사는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심재판이 네.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판 일정에 맞춰서 이제 맞춰가지고 어차피 서울 간 김에 상경한 김에 이 도내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분들을 다 모시고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 미통당에서는 그건 너무 일방적으로 통보식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불쾌감을 드러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좀 일정 조율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국회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색 국면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 경색된 상황에서 꼭 이제 자신의 재판 일정에 맞춰 가지고 그 간담회 제안을 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좀 옳지 못하다. 특히 이제 초선 의원분들은 좀 자율성을 못 가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당의 방침에 따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못한 게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이 도청에서 자리 비우기가 지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경남의 그 현안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 그다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까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STX 조선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는 게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에 올라가는 김에 국회의원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좀 그 협조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김경수 지사 입장도 이해를 가지만은 뭐 정무적으로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당 측에서 상당히 언짢고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번 논란이 어떻게 좀 정리돼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13일 날 여의도 정책 간담회에서 간담회 내용을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요. 경남의 주요 현안하고 2021년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3분하고 김경수 지사가 논의한 내용을 언론에 풀어내온 걸 보니까 뭐 동남권 신공항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항공 제조 위기 관련 뭐 대처 방안, 그다음에 뭐 그린 뉴딜 산단 재개조 문제, 밀양 상생형 일자리 뭐 창출 문제, 소재 부품 뭐 장비 산업 문제 뭐 이런 건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가 사실은 지역구 기반한 의원님들이 네.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고요. 12분이나 꼭 계신데. 지역구 일이 아니더라도 경상남도 일이라면 경상남도 의원들께서 다 예산 확보에 다 협조를 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16개 지금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6개 중에서 12개 의석을 가진
미래통합당과의 정책 간담회를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거는 절차상에 큰 제가 볼 때 접근이 잘못된 하자가 있는 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도지사가 되는 순간 뭐 당과 상관없이 이렇게 다 포용을 하고 네. 포용 경제하고 포용 행정하고 포용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큰 틀의 모습을 못 보여주셔서 좀 아쉽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드루킹 여론 조작 혐의 재판 올라가는데 내일 조찬합시다 하고 뭐 한 2, 3주 전에 16개 의원실 실무자들한테 통보를 한 모양인데 그건 우리가 일반 민간 사회에서도 약속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며칠 날 좋으십니까? 라든가 뭐 후보 날짜가 서너 개 있는데 이 중에 어느 날이 좋으십니까? 뭐 조정 가능하십니까? 이 절차 조정하고 하는 의전 자체가 여론 수렴하는 모습이고 겸허한 도지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곧 할 거라고 하던데 빨리 조율을 해서 예, 이 부분들 수렴해서 의견 모아서 힘을 모아서 경남도정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경남지사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도정 성과와 또 앞으로 도정 과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내용 토대로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비가 많았던 2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거든요. 대학에 있으니까 학점을 치면 C+에서 B0 정도 이 사이에 좀 주고 싶은데 네. 예, 이 세상의 모든 것 정치인들은 다 공과 가가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퍼펙트하게 잘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김경수 지사도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가적인 면을 좀 더 잘 보완한다면 본인에게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게 조금 잘 수렴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과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 네. 일단 이제 도정에 100% 올인을 못했다. 그렇죠.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이 된 바도 있고 지금도 지금은 이제 보석이 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지금 재판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 만일에 2심 결과가 잘 나와도 또 최종심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올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고 특히 이제 집권 초기가 제일 중요한데 본인이 구상한 정책, 약속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권 초기에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재판 때문에 신경을 못 썼고 집중도가 분산됐다. 김경수 지사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0% 전념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제일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가적인 면이 아닌가 보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점도 있습니다. 공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김경수 지사는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북 내륙 고속정철을 예타 면제도 받았고 그 다음에 제 신안 건설 입지도 진해로 이제 결정하게끔 한 그런 그 공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이러한 이 굵직굵직한 대형 국책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도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죠. 그 다음 세수 정대도 있죠. 무엇보다도 인구 유입이 정대되니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완연한 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더 많은 그런 분발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 교수께서는 다소 아쉬운 점수를 주셨습니다. 부원장께서는 지난 2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무리 정당이 달라도 좋은 점은 잘하신 점은 잘하셨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잘하신 점부터 한 가지 지적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동안에 줄기차게 이루어져 온 게 과거 지향적인 적폐청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경수 지사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시기도 하고 해서 도지사 되자마자 적폐청산에 대해서 세게 드라이브를 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오히려 민생이라든가 사회 행보에 좀 주안을 두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지금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 재정화 사업 예타 면제라든가 뭐 이런 경남도의 굵직한 현안들을 끌어오고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인 건 굉장히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이거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출범 초기부터 드루킹 여론조작 혐의 때문에 재판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초든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달 반 정도 구속되셨거든요. 네. 이 도정의 도지사의 공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참 큽니다. 크죠,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에도 적지 않은 상처가 났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도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리얼미터 조사를 쭉 뒤져봤는데요. 2018년 출범 이후에 리얼미터 조사 지금까지 김경수 지사님의 도지사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올해 2020년을 보니까 뭐 12등에서 14등이에요. 물론 뭐 코로나19 위기 이후로 지지율이 좀 올라서 45%대 정도로까지 올라온 건 사실인데 역시 순위는 지금도 12위권 아니면 14위권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도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년 하반기에는 좀 더 내실 있는 도정을 펴셔서 여론들도 좀 수렴해서 통합도 좀 이루어주시고 발전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해보면서 평가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의 일환 중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앞으로 2년에 대한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일단 굵직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STX 조선해양 등 중형 조선소 정상화 방안,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관련 대응, 또 마산 로봇랜드, 진해 웅동지구 대책, 서부 경남 KTX 관련 창원시 요구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이 사안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경남도가 나아가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교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마산 로랜드 문제, 그다음에 진해 웅동지구, 또 서부 경남 KTX와 관련된 문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그 협의를 구해가지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제 홍준표 도지사하고 안상수 시장 간의 그 갈등 때문에 우리 그 도민이나 또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함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김경수 지사하고 창원시 허승무 시장하고 사이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서로 윈윈의 모습, 긍정의 합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두 분께서 머리를 좀 맞대고 해안을 찾는다면 충분히 이제 그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제가 이제 도지사께 좀 꼭 바라는 것은 이제 중형 조선소 정상화 방안입니다. 그 지금 이제 STX 조선해양 노동자들 그 장맛비 속에서 지금 또 고생하고 있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지금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정상화로 해서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 마음은 나쁜데 지금 아무 방안이 안 나와요. 지금 김경수 지사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STX 조선과 관련돼서 지금 당장 시급한 불도 꺼야 되는데 좀 장기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조선 수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단비를 맞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뭐 잭밭을 터뜨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뭐 카타르를 비롯해가지고 러시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수주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형 조선소에서 혜택이 돌아가는 수주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대형 조선소와 관련된 수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중형 조선소를 조금 해결해 나가는 데서 정상에 나가는 데서 가지고 지사님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STX 조선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지금 내년 3월이면 모든 게 끝이 난다거든요. 당장 이제 문 닫을 위기까지 놓여져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중형 조선소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경남도의 가장 큰 뭐 역할이자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중형 조선소 활성화 방안은 경상남도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 또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경수 지사가 중앙정부 특히 이제 청와대에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분들에게 좀 업소도 하면서 동참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교수께서는 이 사안들 중에서 중형 조선소 정상화 방안에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원장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력해서 보고 계신지. 저도 입장이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망라해서 말씀을 하셨던데 기자간담회에서. 네. 눈여겨본 건 저도 중형 조선소 정상화 방안이었어요. 근데 제가 본 것은 이게 지금 우리 경남이 제일 중요한 게 원전 산업하고 조선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남의 조선산업의 지금 현황을 보면 사실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의 재설계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 김경수 지사께서는 2년 동안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의 그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좀 더 큰 틀로 국가와 협의를 통해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좀 큰 틀의 근본적인 대책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3일 날 여의도 정책간담회, 24일 날 기자간담회 이렇게 보면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원전 산업의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 일구의 뭐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어떤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대기업부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의 제일 하단에 있는 데부터 붕괴되기 시작해서 무너지고 해서 계속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눈에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우리 경남의 원전 산업의 이 생태계가 깨지면서 밑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로자들이라든가 소기업, 자영업 이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신 거는 좀 많이 잘못하신 거고 지방 정부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좀 방기한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말씀 안 하셨지만 경남을 대표하는 지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정부와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부의 잘못된 것은 비판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부 KTX 부분인데 남북 내륙철도 사실은 안상수 시장 때 김천으로부터 창원으로는 직선한 노선을 정부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그 철도 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창원을 비롯한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대략 한 인구로도 20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주변까지 하면 요번에 진주 고성 거제로 가는 그 노선에 창원시가 함안으로 좀 노선 변경을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김경수 지사께서는 그 두 개를 분리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4조 7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분리 대응을 하면 창원으로 오는 노선의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하더라도 훨씬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서 힘을 발휘해서 좀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원장께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날 기념사에서 김 지사가 제대로 된 회복을 위해서는 8년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두고 참 말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그럼 김 지사가 재선의 의지를 내비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의 시각이 있거든요.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언론의 추측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지자체장이 되시더라도 4년으로서는 태부족이고요. 구상을 옮기기 힘드니까. 그리고 현직 지사시니까 당연히 그러실 거고 지금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지금 다른 정치적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도 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동안 드루킹 여론조작 혐의 때문에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곧 아마 2심 선고가 몇 달 내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니까 이 상처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인 정치적 전망을 열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재선을 염두에 둔 현장 행보라든가 이미지, 메시지를 위주로 해서 재선을 염두에 둔 사업을 하시고 정치 행보를 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선으로 가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재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 4년 하고 그만둘 자치단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짧은 시간은 아닌데 4년 동안에 뭔가 그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구체화시키기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로드맵에서 이제 이행해 나가는 단계인데 그래서 뭔가 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4년은 좀 짧은 것 같다. 8년 동안에 뭔가 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제 김경수 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존의 이제 자치단체장들도 연임을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더욱 열심히 하고 주민들에게 잘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최대 변수는 드루킹 재판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 결과가 좋으면 100%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경수 경남지사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두 분과 함께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